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왜 나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항상 가장 가까운 가족일까? 오늘은 바로 이 지긋지긋하고도 또 너무나도 마음 아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, 한 낭자의 정말 억울한 경험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이 남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? 그냥 장모님한테 막 혼나고 있는 아내가 안쓰러워서 좀 감싸줬을 뿐이에요.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모님 입에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가 튀어나온 거죠. 근데 진짜 상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집니다. 자기가 그렇게 지켜주려고 했던 아내가 바로 그 아내가 등을 돌리면서 이렇게 쏘아붙인 거예요. 아니,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? 하고 말이죠. 이 남자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겠죠?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른 겁니다.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질문일 거예요. 도대체 왜 내 편이라고 믿었던 가족이 나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걸까? 자,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 남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뭔지 한번 해부해 볼 거고요. 그리고 왜 유독 가족이 더 아픈지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감정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틀을 소개해 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, 내 집 안의 이방인입니다. 정말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한순간에 가족 안에서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죠. 이 남자의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복잡했는지 알려면 배경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. 과거에는 유학 다녀와서 한동안 장모님께 경제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었거든요. 이제 막 교수 자리도 잡고 독립을 했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사건이 터진 겁니다. 아내를 편들었다가 아내랑 장모님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받은 거죠. 그 뒤로 다들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상처가 좀처럼 아물질 않는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가 흔히 섭섭하다, 서운하다고 말하는 이 감정, 대체 이 감정의 정체는 뭘까요? 한번 해부해 봅시다.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은요, 사실 세 가지 독한 재료가 섞인 칵테일 같은 거예요. 첫째, 가족이라면 당연히 내 편이겠지 하는 그런 깨져버린 기대감. 둘째, 꾹꾹 눌러뒀던 옛날의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릴 때부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골마온 오래된 상처.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폭발하는 거죠. 근데 여전히 드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. 왜 하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걸까요? 이 가까움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. 이게 진짜 재밌는 지점인데요.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남이랑 가족한테 완전히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거예요. 보세요. 남한테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기대를 낮추고 적당히 거리를 두잖아요. 근데 가족한테는요? 무조건적인 지지를 바라고 그냥 나의 일부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. 우리가 남이가? 이런 생각 말이에요. 바로 이겁니다. 모든 문제의 핵심적인 착각. 내 가족은 곧 나다. 내 가족은 나의 연장선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실 모든 섭섭함과 상처는 시작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가족도 결국엔 나랑 다른 별개의 인격체니까요. 자, 그럼 이 지독하게 엉킨 감정의 실타래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그냥 기분 나빠 하고 덮어둘 게 아니라 이걸 마치 수학 문제처럼 명쾌한 방정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. 세 가지 감정 방정식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방정식은 총 3단계로 되어 있어요. 1차 방정식은 나 자신, 2차는 관계, 3차는 초월입니다. 가장 먼저 풀어야 할 1차 방정식,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거든요. 자, 1차 방정식은 바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. 이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을 때 생기는 그 복잡한 계산을 이해하는 겁니다. 고마움에 빚을 더하고 미안함에 부담감을 빼는 그런 내 마음속의 덧셈 뺄셈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. 그 다음 2차 방정식은 시야를 좀 더 넓히는 겁니다. 바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죠. 이건 곱셈과 나눗셈 같아요. 우리 이야기 속 남편과 아내, 그리고 장모, 이 세 사람의 관계처럼요. 이런 삼각관계가 왜 그렇게 불안정한지 들여다보는 단계입니다.
네, 이 가족이 딱 불안정한 세발 의자 같았던 거예요. 아내는 엄나한테 너무 착 달라붙어 있고 남편은 그 둘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.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이 남편은 자기가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. 자, 마지막 3차 방정식은 초월입니다. 이건 뭐랄까? 미적분 같은 거예요. 카메라 줌 아웃하듯이 훨씬 더 멀리서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. 지금 이 갈등을 내 인생 전체라는 과거, 현재, 미래를 아우르는 거대한 여정의 일부로 바라보는 거죠.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방정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.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. 나는 지금 누구의 방정식을 풀고 있는가?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과정인가요? 아니면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다른 누군가의 숙제를 대신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?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. 나는 내 인생의 여정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? 잠시 멈춰서서 내가 써내려가고 있는 이 이야기에 어느 지점에 내가 서 있는지,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림을 완성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. 왜 나한테 이래? 라며 상대를 향하던 질문의 방향을 틀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? 처럼 더 깊고 근본적인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문제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진다는 겁니다. 질문이 깊어질수록 답은 오히려 가벼워지는 거죠.